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제로 세계에 어떤 기후들이 있는지를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2단원에 남아있는 소단원, 소단원 2, 3, 4에서 이 각각의 기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기후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요런 거 애들을 이 기후라고 딱 불러 라고 하는 어떤 분류하는 데의 기준이 되는 정도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세계의 여러 기후는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 바람 등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먼저 기온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기후들의 종류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손그림 한 번 더 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럼 기온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후들을 제시한다면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저희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열대기후, 그리고 차차 위로 올라갈수록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네 가지 기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기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는 뭘 가지고 구분한 거냐면 기온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대기후가 뭐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온의 특징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강수량 특징보단 기온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온대기후의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온대기후는 기온이 어떻게 나타나는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냉대, 한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열대기후. 열대기후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벌써 열대라는 느낌을 듣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매우 덥죠? 음.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잘 보세요. 그냥 따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냉대기후는 어때요? 냉대야. 냉대. 냉장고. 냉. 그렇지. 추울 것 같다. 그러면 한대기후는 벌써 냉대기후에서 추울 것 같다를 얘기해 버렸으니 그럼 한대기후는 그렇지. 이것보다 더 돼. 음. 극한의 느낌? 극한의 추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대체 몇 도로 정확하게 몇 도의 기온으로 구분하는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직선은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에서 크게 딱 두 가지 기준이 되는 온도들이 있어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 기후들을 구분하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기온, 이 숫자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영하 3도와 18도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8도보다 넘는 쪽, 이쪽은 열대기후고요. 영하 3도와 18도 사이, 이쪽은 온대기후고요. 영하 3도보다 아래쪽은 냉대기후에 해당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죠, 여러분. 자, 열대기후는 18도를 넘는데 온대기후는 영하 3도와 18도 사이야. 그리고 냉대기후는 영하 3도 이하래. 그래? 그러면 온대기후는 18도를 넘는 적이 한 번도 없겠네? 그리고 온대기후는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네? 그리고 냉대기후는 영하 3도보다 밑에니까 냉대기후는 그러면 항상 영하의 기온을 보이네? 그럼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은 다 얼어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냉대기후입니다. 저쪽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온대기후고. 근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18도를 넘지 않나요? 넘죠. 그 다음에 겨울엔 영하 3도를 떨어지죠. 어? 그럼 우리나라 남부 지역은 온대기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것들은 특정한 기온이 이렇게 나타날 때 열대, 온대, 냉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기온이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열대, 온대, 냉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열대기후부터 한번 살펴봐요.
자, 열대 기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더운 기후죠. 자, 이 매우 더운 기후인데 얘네의 기준을 18도로 잡아놨어요. 이 18도를 넘으면 열대 기후래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더운 기후인데 18도를 넘어야 된대. 그러면 가장 더운 기온이 18도를 넘어야 열대 기후다라고 조건을 달아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가장 추울 때조차도 18도가 넘어야 열대 기후라고 부른다라고 조건을 달아야 될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자, 가장 더울 때 그리고 가장 추울 때 이 중에서 어떨 때 기온이 18도를 넘어야 열대 기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가장 더울 때 18도를 넘어야 열대 기후예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더울 때가 18도를 넘으면 되니까 가장 덥지 않을 때는 18도가 안 돼도 되지. 그러니까 영하여도 열대 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온을 기준으로 기후를 구분할 때는 이 가장 더울 때 기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최한월 평균 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로 한, 추울 때, 월, 달이죠.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조차도 18도가 넘습니다. 가장 추울 때도 18도니까 그 외의 달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18도가 다 넘겠지. 그러니까 열대기후지. 더워 죽겠어. 자, 근데 온대기후는 어떠냐면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기후만큼은 덥지 않은 거지. 그래도 따뜻한 동네입니다. 그럼 냉대기후는 어떠냐? 냉대기후는 가장 추울 때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알겠지, 얘들아? 그게 냉대기후인 거야. 그러니까 냉대기후는 반대로 막 20도가 넘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가장 추울 때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냉대기후니까 가장 더울 때는 20도, 30도여도 상관없는 거야. 가장 추울 때만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면 냉대기후라고 부르는 거니까. 알겠어, 얘들아? 자, 근데 선생님, 아까는 4개를 보여줘놓고 왜 지금 3개 기후밖에 없어요? 냉대, 온대, 열대밖에 없는데요? 한 대를 빼먹었네. 자, 근데 한대 기후는 조금 특이해. 왜냐하면 생각해봐, 얘들아. 한대 기후는 아까 선생님이 냉대보다도 더 추운 극한의 기후라고 그랬잖아. 그럼 한대 기후는 매우 추워야 돼. 누구랑 정반대의 느낌일까? 그렇지. 이 열대기후랑 정반대의 느낌일 거라고. 열대기후가 가장 추울 때조차도 18을 넘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반대로 한대기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그렇지. 얘는 가장 추워야 되니까 가장 추운 달, 최한월 평균 기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만큼만 가장 더울 때 최난월을 쓰게 됩니다.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조차도 몇 도를 넘지 못한다고? 10도를 넘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추울 때 영하 20도, 30도, 40도로 떨어지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장 따뜻할 때, 그 따뜻할 때 몇 도를 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기후가 바로 한대 기후입니다. 가장 따뜻할 때조차도 10도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역을 한대 기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기후들 중에는
기온을 기준으로 구분한 이러한 기후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강수량이 아주 특징 지을 만한 동네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동네는 이 강수량을 가지고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고 기후를 구분하기도 해. 그래서 강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기후는 누구와 있냐면 바로 이 친구인 거야.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딱 글자에 바로 티가 나지. 건조하다는 거지. 우리가 건조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수분, 습도가 낮다는 거지. 뭐 우리가 상태에서 집에서 뭐 습도가 낮다 이러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하늘에서 건조하다, 이 세상이 자연이 건조하다 이러면 이때는 뭐가 안 내리는 거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 건조 기후는 결국 비가 정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냐면 이거야. 연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지역을 우린 건조 기후라고 불러. 그럼 이 연 강수량이란 무슨 뜻이냐? 이 연은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연 강수량이라는 건 1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모두 다 더했는데도 500mm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선생님, 500mm면 숫자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아,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한번 오면 태풍이 와서 보통 한번 싹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비를 내리고 가면 보통 200mm에서 300mm를 뿌리고 갑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오는 이 집중호우. 이 집중호우가 한번 심하게 오면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1시간에 100mm 이상 뿌립니다. 1시간에요. 근데 이 건조기후 지역은 1년 365일 내린 비의 양을 모두 더해도 500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풍 하나 지나가면 2, 300, 1시간에 100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건조기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기후들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배우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쭉 설명했던 5개의 기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위에 있는 4개는 기온이 특징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4가지의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건조기후는 반드시 강수량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대, 냉대, 온대, 열대기후의 기준을 설명할 때는 기온만, 건조기후의 기준을 설명할 땐 강수량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대기후는 가장 따뜻할 때조차도 10도가 되지 않는다. 냉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아래이면 되고, 뭐 따뜻할 때 더울 때 몇 도로 올라가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보다 아래면 그 동네는 무조건 냉대기후입니다. 그 다음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가장 따뜻할 때가 뭐 20도, 30도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이 사이에 분포하면 그 지역은 온대예요. 그 다음 열대기후는 가장 추울 때조차도 이 18도를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그냥 열대기후예요.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가끔 학교에 있을 때 애들 보고 열대 막 이렇게 외울 때 열대기후는 열대 맞았어. 한대기후는 한 대 맞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기준이라 그랬죠. 1년 동안 내린 비의 양, 연강수량이 500mm 이하.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기후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조금 독특한데 우리가 지형 단원을 설명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바로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고산기후 기억나시나요?
높은 산지 지역, 특히 어디 근처?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고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적도 근처니까 당연히 무슨 기후가 나타나고 있겠어? 그렇지, 열대 기후지.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고산 지역은 열대 기후에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지 말고 이 낮은 지역은 열대 기후니까 덥지. 그러니까 더우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워.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산으로 올라가지. 왜?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적도 근처에 있는 이 산지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 조금 시원한 기온을 찾아서 이 산지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산지에 나타나는 이 1년 내내 선선한 이 기후,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고산 기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산 기후는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그런 선선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러고 보면 이것도 기온을 기준으로 삼고 있네요.